그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우리는 그러면 뭐 그 판결에 따라야 되느냐 이거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기판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기판력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기판력 기판력은 당사자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소송법상의 기판력은 당연히 아니죠. 그 뭐 그거는 이제 그 구청 담당자가 뭐 법률 문외한이거나 뭐 그래서 아마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 기판력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기판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땅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땅에 이제 예전에 그런 판결이 있으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다른 판단이 나게 되면 더 이상하거든요. 그죠? 왜 예전에 소유자가 소송했을 때는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땅이라고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냥 결론만 놓고 보자고요. 지금 바뀐 소유자가 소송하니까 사용수익권이 포기가 안 된 땅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결론만 놓고 보면 완전히 그 결론이 이제 그 판단이 어떻게 완전 180도 다른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법원은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예,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그 결론에 맞추려고 해요. 웬만하면은. 종전 결론에.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판력이 있으면은 이제 그 기판력에 따라서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지만, 결론이 같아야 되지만, 기판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말이 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일관성 이런 면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 이런 면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 결론을 보자, 요 부분을 보자 그러면은 사용수익권 포기를 법원이 인정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투박해요, 판단이.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은 오래전부터 그냥 도로로 썼다. 그리고 뭐 사용료 청구도 안 해왔다, 그동안에. 그 다음에 또 경매 통해서 샀다. 이거 가지고 사용수익권 포기를 그냥 인정해버렸거든요. 이런 판단은 약간 투박하긴 한데요. 투박하긴 한데, 이게 이제 워낙 이 상태가 오래됐는가 봐요, 그게. 땅이. 그러니까 이제 법원도 그냥 그런 땅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판단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만약에 확률적으로 치면은 가능성이 뭐 한 30% 내지 50% 이렇게도 뭐 가질 수 있는데 종전에 소유자가 이런 판단해가 재판 져버렸으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판단이 날 가능성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10% 미만이니까요. 그게. 그래도 이제 뭐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면 하셔야죠. 뭐. 그렇죠.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이죠. 네. 네. 그렇죠. 답변서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거죠,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 이제 의견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세요. 예. 어쨌든 뭐 제가 그 종전에 났던 요 1심 판결은 제가 투박해 보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그 미흡하긴 해요, 이게. 그냥 오래 이렇게 묵혀져 왔으니까 그게 사용수익권 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제 의견 좀 주셔가지고, 계속 하실라 그러면은, 그거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준비할게요, 저희들이.
미불용주는 수용이 돼야 되는 땅 아닌가요? 지금 수용은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 수용이 안 된 거라고 하면 이미 지금 그거를 도시 대비를 위해서 미불용주는 수용 절차는 다 마치고 돈만 안 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절차는 이미 했고 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저기 시효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네. 그 과정을 안 거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하여튼. 수용 문제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 생각할 때 이제, 이걸 수용까지 해서 땅을 가져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시효 취득했기 때문에 수용 절차를 거친다는 건 돈을 줘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수용 절차를 거쳐서 돈 주고 사와야 될 땅이냐, 아니면 시효 취득을 했으니까 굳이 돈 주고 사올 필요가 없는 땅이냐라고 둘 중에 판단은 후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시효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용 절차를 진행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불용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불용지가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불용지라고 하는 거는 수용 절차를 다 마치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행정 그 절차 자체는 이제 수용 절차를 다 밟았는데 돈만 못 준 거예요. 그럼 돈만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할 때 담당자가 미불용지는 맞지만 자기들이 시효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제 미불이라고 하는 것을 돈을 안 줬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청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사올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땅인데 그냥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땅들은 절차를 잘 안 밟아요. 수용 절차를. 이제 그거는 부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권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한두 번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수익권 포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예, 네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게. 이게 이 땅이 이제 그 사용수익권 포기가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판례도 좀 읽어보시고 해서, 판례를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읽어보세요. 한번 판례를 좀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이제, 그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이 안 된 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점을 가지고 인정이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을 좀 봐서 우리 땅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본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직 그 사건을 상세히 지금 본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뭐라고 말해 의뢰인 의견 오면 보통 저희들이 보거든요. 먼저 의뢰인 의견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아직은 검토한 단계는 아닌데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게 지금 답변서를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답변서를 이제 제출을 할 거잖아요. 예. 그게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뭐 계속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어느 정도는. 네, 반복되고 이제 결정을 하면 네. 그 소송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잖아요. 가상소유자.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항소를 하게 되면 이게 뭐 다른 법원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상급법원이죠. 상급법원으로 네, 네. 예, 예. 그렇게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동래구가 변호사 선임을 안 했죠. 했나? 소송 대리인을 대리네. 직원인가? 아니야. 직원인 것 같은데. 변호사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재판 치게 되면 소송 비용 부담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재판을 치게 되면요?
재판 지면 패소 비용 부담하지 않습니까? 재판 진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돼요. 예. 변호사 비용도 이제 물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무작정 이제 뭐 이렇게 2심, 3심 자꾸 여쭤보시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가능성이 낮으면은 나중에 재판 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도 다 물어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제가요? 기존에는 지금 대법원 판례도 좀 많이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많아요, 그게. 그런 유형의 사건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건도 있고 진 사건도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사례가 있을까요가 아니고 사례가 제법 있어요. 이긴 사건도 있고 진 사건도 있고. 그거를 제가 보내드린 거거든요. 예, 그걸 한번 보시고 이제 좀 우리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본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무슨 말씀이지, 이건? 패소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전례가 있으니까 불리해요, 사건이. 이게 전 소유자가 패소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10% 미만이에요. 예, 그거는 아시고 일단은 뭐 이제 대응을 하든 아니면 항소를 하든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잠깐만요. 항소는 이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 절차고요. 예, 구청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지금은 아마 지금 여기 표시가 정확히 안 돼 있는데 그냥 변호사 표기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변호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예. 그렇죠. 자기들 이제 자문 변호사가 있죠. 그룹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이게 소액 사건이라 아마 뭐 변호사 선임 기준에 좀 안 맞았든지, 이건 뭐 해소해도 소송 비용이 얼마 나오지는 않은 사건이거든요, 현재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요. 예.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하여튼 뭐 1, 2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예, 금액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사용수익권 포기된 땅은 어떤 행정관청이 뭔가 돈 주고 해결해야 된다는 의욕이 없거든요. 안 그래요, 그죠? 여보세요? 돈 주고 살 만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돈 쓸 때도 많은데, 그죠? 이거는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이라고 이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냥 제일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거는 하시면 되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처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분하셔도 돼요. 그걸 뭐 경매,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냥. 왜냐면은 알 수가 없는데요, 뭘.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법원에서 진행한 일인데 왜 모르냐? 모르거든요, 그냥. 경매법원은 이게 뭐, 사인 간에 민사재판이 있었던 건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애써 뭔가를 검색하면,
판결 열람해가지고 검색하면 알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은. 그래서 이제 경매법원은 그거를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데다 이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안 올리는 거는 이상한 게 없고, 또 뭐 감정평가서는 알 수도 없죠, 더구나 더. 그대로 가는 거죠, 그냥. 소유권이라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 어쨌든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제도가. 예. 제도가 좀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이제. 예, 근데 이제 그게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어쨌든 그게 지금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런 땅들 때문에. 예. 소유권만이라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소유권 포기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법원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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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10%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종전 소유자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패소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그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 한번 뭐 이게 불분명하니까 뭐 이것도 주장해보고 저것도 주장해보면은 한 3, 40%까지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졌으니까요, 상대 전 소유자가. 같은 땅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 최선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죠. 경매는 방법이긴 한데, 예, 그게 이제 뭐, 다른데 그걸 살 사람이 있으면은 팔으시면 되는 거고, 예, 예. 예, 예, 지금 선례가 있으니까요. 예, 예. 네. 예. 예. 이런 땅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난 이야기인데 누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런 땅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도로로 오랫동안 써온 땅이다라는 건 알고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해서 혹시 판결 받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검색을 해봤으면 더 좋아요. 더 좋았어요. 판결 검색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도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한데 그거를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 땅은 이렇게 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 포기를 해서 져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럼 낙찰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법원 판결 열람 같은 걸 좀 해가지고 혹시 이 땅에 대해서 뭔가 예전에 사용수익권 포기 관련된 재판이 있었지 않냐 이런 걸 검색을 해보고 들어갔으면 더 좋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미련을 버리고 안 하거든요, 이거를. 그게 이제 경험이고 한데 이 땅뿐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많은 경매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전에 이 물건 관련된 뭔가 분쟁이 내가 뭔가 낙찰받고 하고자 하는 그 사건하고 관련돼 있으면 혹시 그런 판결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줘요. 컨설팅은 그냥 예를 들면 돈 몇백 받고 이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라
그거를 지금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자 그러면 법원 도서관을 가야 된단 말입니다. 법원 도서관을. 근데 이제 그것도 돈 몇백 받고 뭐 그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컨설팅이.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는 못한다. 그거는 그냥 알아서 복불복으로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아예 안 해주는 거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도 조금 이렇게 경험이 좀 부족하고 하면은 전문가 자문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본인들이 발로 뛰고 이런 것들이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더.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땅을 만약 낙찰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은 사용수익금 포기를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법원 도서관을 좀 뛰어가는 게 좋다. 뛰어가는 게 좋다. 혹시나. 그러면 이제 그게 판례가 걸리지 않습니까? 종전 재판이 있었다는 게. 오래된 판결도 아닌데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리스크를 좀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건은 이게 미흡했지만 다른 사건은 또 다른 게 미흡하게 됩니다. 공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뭔가 완성된 단계로 나가려 그러면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비용도 투자하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권리 분석 같은 거를 좀 충실히 하셔야 돼요. 더. 조금 제가 답답해서 드린 말.